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5번 프린트 춘추전국시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공부했죠? 네, 맞습니다. 이 춘추전국시대의 대략적인 시대 구분, 춘추시대와 전국시대의 분기점, 춘추시대와 전국시대의 특징적인 차이, 그리고 이 춘추전국시대 전체를 아우르는 정치, 경제, 사회적인 특징을 살펴봤어요. 마지막으로는 진시황이 등장하기 이전에 진나라의 토대를 다진 상황의 변법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춘추전국시대 두 번째 시간, 바로 춘추전국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에 이어서 빠라바라밤 문화를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문화. 춘추전국시대가 보통 시험에 나오면 일단 여러분 수능으로 따지면 사실 이 고대사 부분에서 넘버원 순위는 한나라 무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진시황이고, 한나라 무제 혹은 진시황을 비교하는 문제, 구분하는 문제. 그래서 한무제, 진시황이 넘버원 출제고, 춘추전국시대는 좀 그 다음을 따라오는데, 이 춘추전국시대가 나오면 앞서 봤던 이런 정치, 경제, 사회 파트를 내거나 아니면 여기 나오는 문화, 제자백가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제자백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집중해서 들어볼게요. 일단 제자백가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용어풀이부터 해드릴게요. 제자라고 하는 게 우리가 스승과 제자, 그 제자가 아니에요. 정반대 개념입니다. 이 제자는 여러 선생님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백가는 그 여러 선생님이 이끄는 여러 학파라는 뜻이에요. 자, 이게 뭔 말이냐? 여러분, 공자, 맹자, 순자, 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공자, 뭐 맹자, 뭐 순자, 뭐 노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무슨 자, 이거는 여러분들 선생님을 지칭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중국은 스승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그 사람의 본명을 부르지 않아요. 공자는 본명이 아닙니다. 공자의 본명은 공리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자, 맹자, 순자에서 자는 무슨 선생님이라는 거야. 공자, 공선생님, 맹자, 맹선생님, 순자, 순선생님 이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자, 여러 제자, 선생님 자, 여러 선생님이란 뜻이고, 이 백은 100, 숫자 100을 뜻하기도 하지만 관용어로 여러 개를 뜻합니다. 여러 개의 학파라는 거야. 이 여러 스승이 만들고 가르치는 여러 학파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결국에 춘추전국시대에는 다양한 선생님들 밑에서 굉장히 다양한 학파들이 등장을 하는데, 왜 이렇게 다양한 스승과 그 스승을 따르는 다양한 학파들이 등장하게 되었느냐, 왜 이런 다양한 학문이 나올 수 있었느냐, 시대적 배경을 좀 보셔야 돼요. 지금 춘추전국시대 어떤 시대예요? 그쵸, 철저하게 무한 경쟁의 시대. 살아남기 위해 제후들은 뭐에 관심을 가지죠? 부유하고 강한 나라, 부국 강병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 부국 강병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제후들은 인재를 등용할 때 그 인재의 출신 성분이라든가 출신 국적이라든가 신분을 신경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씁니다. 오직 능력을 중심으로 인재를 등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 뭐 할 수 있는 거야? 마음껏 능력만 있으면 출세할 수 있는, 입신양명을 이룰 수 있는 시대인 거야. 그러면 이제 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의 출세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 누구나 능력만 있으면 출세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단 말이야. 전제 조건이 있죠. 뭐가 있어야? 능력이 있어야. 여러분이 출세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 제후들에게, 이 귀족들에게, 왕에게 여러분의 능력을 보여주고 증명하고 인정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능력을 보여줄까? 당시 결국 모든 제후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이 춘추전국의 혼란기를 극복하고, 이 분열기를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는 거야. 가장 강한 나라가 되어서 이 혼란을 극복하고 통일된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럼 말해야겠죠. 그 통일 제가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방안대로 나라를 이끌어 가신다면 이 혼란을 극복하고 통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걸로 본인 능력을 증명해야겠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나오죠. 춘추전국시대 이러한 사회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정치 사상, 그게 필요해지면서 이런 다양한 스승과 학파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사계층이 성장하고, 여러분 이해가죠,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차이, 그 서양과 동양의 차이야. 서양은 철학이 처음에 어떻게 발현되냐면 되게 순수 철학이에요. 처음엔 자연을 추구하다가 이 자연을, 세상을 이루는 근본 원소는 무엇일까? 물일까? 불일까? 흙일까? 이런 세상의 그 근본 원소를 탐구하다가 그 다음에는 인간의 본성은 무엇일까?
이런 식으로 약간 순수 학문으로 시작한 게 인간의 자연과 인간에 대한 관심과 순수 학문으로 시작한 게 서양의 철학이었다면 동양의 철학은 굉장히 현실 정치적이에요. 어떻게 해야 이런 혼란을 극복할 수 있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국가를 이끌어 나가고 운영해야 이 혼란을 극복할 수 있지라는 현실 정치로 시작한 게 동양의 철학이에요. 자, 아무튼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본인의 출세와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오는 다양한 사상들이 제자백가야. 왜? 말했잖아요. 지금 목적은 뭐야? 이 제자백가의 모든 목적은 똑같아요. 이 춘추 전국 시기에 혼란을 극복하고 뭐하자? 통일을 이루어보자라는 거야. 다만 목적은 같은데 뭐가 달라? 그렇지. 구체적으로 how, 어떤 식으로 나라를 이끌어 나가야, 어떤 사상으로 나라를 이끌어 나가야 통일할 수 있는가. 이 방법에 대한 생각 차이가 다양한 스승과 학파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상가와 학파들이 있었는데 우린 뭐를 살펴볼 거냐? 대표적으로 4개의 학파가 있어. 유가, 법가, 묵가, 도가. 이 4개의 학파를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교로 생각하시면 돼요. 당시 유가를 이제 처음에 이제 체계화시키고 이끌었던 게 공자거든요. 여러분 알고 있죠? 이 유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공자에 의해 형성됩니다. 근데 공자는 당시 춘추전국 시대의 혼란,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봤느냐? 사람들의 마음에서 도덕성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마음에서 이 어진 마음, 이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런 도덕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가 혼란스러운 것이다. 그렇다면 도덕성이 사라진 게 문제라면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사람들 마음속에 도덕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그러면 나라가 안정될 것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 도덕성의 시작은 어디부터? 개인과 가족으로부터. 그래서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는 말이 있잖아. 수신, 몸을 바로 하고, 제가, 가족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치국, 나라를 다스리고, 평천하. 이런 식으로 윤리를, 도덕성을 개인으로부터 가족, 국가로 확대시켜야 나가야 한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가족 윤리를 강조했는데 그 윤리가 이제 인, 덕, 예예요. 대표적으로. 인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뭐죠? 네, 어진 인, 어진 마음이야. 어진 마음. 그리고 덕은 뭐냐면 이 어진 마음이 성장하다가 도달할 수 있는 이 어진 마음, 인의 최고봉이 바로 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덕치주의라 그러잖아. 왕이 천명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야? 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 덕을, 어진 마음을 갈고 닦아 덕을 회복해야 한다 생각을 했어. 근데 그 사람의 마음에 이 어질 마음, 인이 있는지 덕이 있는지 어떻게 알죠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뜯어볼 수 없잖아. 그치?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통해 그 사람의 마음에 어진 마음이 있는가 알 수 있죠. 이 인이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인의 발현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게 예야, 예절. 그러니까 유교에서 예의범절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야. 내 몸에서 나오는 내가 겉으로 드러나는 나의 이 예의범절이 곧 나의 어진 마음을 드러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어른 보고 인사해라, 존댓말 써라, 친구한테 쌍욕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인덕 예를 중심으로 하는 무슨 정치? 도덕 정치를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중국의 주류 사상으로 정착을 하게 되는데 공자에 의해 형성이 됐고요. 이 공자의 뜻을 이어받은 제가 그 사람들 중에서 맹자와 순자로 이런 공자의 인덕예를 중심으로 한 도덕성의 회복, 이게 맹자랑 순자로 이어지게 돼요. 공자의 이런 윤리를 강조하는 인덕예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도덕 정치의 사상이 맹자 순자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맹자랑 순자는 생각도 달라. 마치 소크라테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이 되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듯이 맹자랑 순자는 같은 공자의 사상을 이어받았지만 생각이 달라. 맹자는 기본적으로 인간은 선하다 생각했어요. 성선설. 기본적으로 인간은 선하며 그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 도덕성이 내재되어 있다. 그럼 우리가 할 건 뭐다? 이 마음에 있는 인간이 타고난 본성인 이 도덕성을 우리가 발현시켜 주기만 하면 된다 라는 게 성선설, 맹자의 성선설이야. 근데 순자는 되게 시니컬해요. 그게 뭔 소리야? 인간은 절대로 선하지 않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났어. 성악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이 악한 사람에게 도덕성을 다시 줄 수 있지? 그렇지. 바로 이런 악한 마음을 타고난 인간을 우리가 도덕적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 교화시켜야 돼. 그 훈자는 교육을 통한 이 교화를 굉장히 강조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런 훈자의 성악설이 어디에 영향을 주느냐? 법가에 영향을 줘요. 그럼 봐봐. 이 차이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훈자건 법가 사상가들이건 인간은 악하다는 성악설을 기본으로 해요. 다만 훈자는 그 악한 인간에게 우리가 뭘 줘야 한다? 도덕성을 주어야 한다. 어떻게? 교육을 통한 교화로서 그 사람들을 도덕적인 인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게 훈자예요. 교육을 통한 교화. 악하게 태어난 인간을 교육을 통해서 도덕적 인간으로 교화시켜야 한다는 게 훈자라면 법가는 뭐하러 그래? 어차피 악한 인간들 뭐하러 교육을 통해서 교화시켜? 그냥 법으로 때려잡으면 되지. 잘못하면 벌 주고 잘하면 상 주고 이 악한 인간은 철저하게 법으로 쥐어짜야 돼 라고 말하는 게 법가예요. 이 법가는 나오죠. 군주의 권위를 존중하고요. 철저하게 법에 의해 도덕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도덕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법에 의해서 엄격하게 인간을 통제해야 한다 생각했어. 왜? 인간은 악하니까. 그래서 법을 통한 정치, 이름하여 법치를 주장을 하고요.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주는 신상필벌을 엄청나게 엄격하게 강조했습니다. 이런 법가사상가의 대표적인 사람이 진시황이 등장하기 이전에 진나라의 변법을 이끌었던 상황, 그리고 진시황에게 등용되어 진시황을 도와 천하통일을 이루었던 이사, 그리고 법가사상을 학문적으로 정리한 한비자, 이렇게 3명 있어요. 상황은 진시황 이전에 있었던 사람이고 이사는 진시황이 등용했던 사람이고 한비자는 학술적으로 법가를 정리한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 묵가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 묵가는 묵자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사상인데 왜 이게 묵 선생님을 불렀냐면 이 검을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좀 꼬였어. 죄송합니다. 자, 묵가는 뭐를 주장했느냐? 이 사회가, 이 중국 시대가 이렇게 혼란한 이유는 사람들이 서로를 차별적으로 대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차별? 나랑 친하고 가까운 사람들만 챙기고 나랑 멀리 있는 사람, 다른 이웃 사람, 다른 지역 사람, 다른 국가의 사람에게는 차별하고 적대심을 가지고 갈등하고 증오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상대방을 차별적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랑 가까운 사람은 소중해. 넌 내 친구가 아니잖아. 넌 다른 지역 사람, 넌 다른 나라 사람이잖아. 나랑 남이야. 이런 식으로 사람을 우리가 차별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생기고 이 갈등이 개인, 가족, 지역, 국가까지 넓어지고 있다. 우리가 할 건 뭐다? 모두가 차별 없이, 모두가 상대방을 차별 없이 똑같이 사랑해야 한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게 바로 묵가사상의 핵심, 바로 겸해입니다. 차별 없는 사랑, 겸해. 그리고 묵가는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되게 특징이 뭐냐면 다 얼굴이 시커매요. 왜냐면 얘들이 수공업자 출신들이야. 그러면서 얘들은 철저하게 절약, 내가 만들 건 내가 만들어 쓰고 철저한 근검 절약을 해야 한다. 사치하지 마라. 절약을 주장을 합니다. 그 절약을 위해서는 본인에 필요한 건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노동, 절약을 통한 노동,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차별 없는 사랑, 겸해, 그리고 노동과 검소한 생활, 근검 절약을 강조합니다. 이런 묵가가 굉장히 싫어했던 게 육아예요. 왠지 알아요? 육아는 철저하게 뭐를 이야기하죠? 가족 중심의 사랑을 이야기하잖아. 육아는 기본적으로 차별해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 게 아니야. 나의 엄마 아빠, 나의 효의 대상이 누구야? 이웃집 엄마 아빠가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아빠, 내 가족이 내 효의 대상이야. 그리고 내가 충을 다할 대상이 누구죠? 유교의 기본적인 효와 충이잖아. 내가 효를 다해야 될 건 내 가족이고요. 내가 충을 다해야 될 건 나의 임금이야. 이웃나라 임금이 아닙니다. 나의 가족에게 효, 나의 국가의 임금에게 충, 이거야. 철저한 차별적인 사랑이 육아의 기본이에요. 이 묵가는 반대하는 거죠. 너희 같은 그런 차별적인 사랑 때문에, 그런 차별적인 마음 때문에 사회가 혼란한 거야. 겸해. 그래서 육아를 굉장히 비판합니다. 육아를 비판하는 거 법가도 마찬가지예요. 죄송합니다. 얘 왜 이래? 네. 법가도 마찬가지예요.
왜? 인간이 악하니까 인간을 법으로 철저히 관리해야 되는데 왜 너희 육아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도덕, 이 말랑말랑한 도덕 같은 이야기를 하느냐 라고 하면서 법가랑 이 묵가가 육아를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또 묵가는 절약을 강조하잖아. 근데 육아는 기본적으로 뭘 강조하죠? 예절. 이 예절, 겉으로 드러나는 예절을 중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형식과 절차들이 있단 말이야. 그것도 반대하는 거야. 아니 지금 이렇게 모두가 힘든데 그놈의 허례허식 다 집어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묵가는 평화주의자입니다. 전쟁을 싫어해요. 근데 전쟁을 싫어한다고 그냥 여러분 싸우지 마요. We are the world. We are the peace. 이런 허울 좋은 소리를 하는 게 아니야. 이미 시대적인 상황이 어때요? 전쟁은 벌어질 수밖에 없어. 이 시대적 현실을 인정하고 전쟁을 막을 방법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뭐 말랑말랑하게 싸우지 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막겠다. 어떻게? 방어전. 그러니까 이 묵가는 이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한 힘이 강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멸망시키는 걸 막기 위해서 이 묵가 사상가들은 약소국을 도와줘요. 나라가 멸망당하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뭐 공격전이 아닌 방어전을 도입을 하고요. 이 방어전을 위해 나오는 게 바로 뭐야? 공성전이야. 그러니까 힘이 강한 나라가 힘이 약한 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그 힘이 약한 나라가 성 안에서 방어할 거 아니야. 그 힘이 약한 나라가 성에 의지해서 강한 나라의 침략을, 이웃 나라의 침략을 막아낼 수 있는 바로 방어전을 위한 공성전을 철저하게 연구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묵가 사상가들이 실제로 전쟁이 벌어지면 방어하는 나라에 도와주러 가서 그들이 정립한 이 방어술, 공성전의 기본적인 이념을 알려주고 방어할 때는 화살은 어디에 놓고 미리 끓는 물을 준비하고 적이 성벽으로 오를 때 사다리를 넘어뜨릴 집게를 준비하고 돌을 준비하고 이런 개념을 막 퍼뜨렸어요. 이 묵가에 의해서 공성전, 방어전의 개념이 정립되게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은 이런 공성전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침략하지 않는 비공을 추구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멋있는 거죠. 단순히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공격전, 침략전을 종식시키기 위한 방어전을 연구했던 사람들이야. 자, 그리고 도가는 죄송해요. 종이치고 있어요. 계속. 필립은 이 타이밍에 노래가 나오다니. 반드시 비누와 물 또는 네. 손소독제로 손을 씻어야 합니다. 자, 손을 씻으래요. 급식실에서는 자, 여러분, 도가는 뭐냐면 여러분 길 가다가 도를 아십니까? 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그죠? 그 도를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 공부했던 건강한 생활의 기본입니다. 네, 앞서 공부했던 육아법과 묵가가 약간 현실 정치에 관련된 거라면 도가는 조금 결이 달라. 도가는 다 필요 없어. 육아건 법가건 묵가건 도덕 윤리를 통한 인덕예를 통한 도덕 정치건 법에 의한 정치건 겸해 절약 노동 비공 공성전이건 이런 무언가 인위적인 제도로 이 사회를 접근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인간에 의한 인위적인 제도랑 문물 자체가 인간 사회를 더 혼란에 빠뜨리는 거야. 그럼 어떡해? 내비둬. 가만 놔둬. 그냥 자연 있는 그대로 가만 놔두면 모든 무질서가 사라지고 안정이 올 거야. 제발 가만 내비둬 이거예요. 인위적인 제도랑 문물을 거부하는 이거 우리가 뭐라 그래? 무위자연이라 그래. 자연에 있는 그대로의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인위적인 제도나 문물을 거부한 거예요. 이런 무위자연은 결국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거거든. 그래서 중국인의 자연, 예술, 문화, 종교 이런 문화적인 측면, 세계관적인 측면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장자의 호접지몽 있죠? 꿈에서 내가 나비가 되었는데 내가 나비가 된 것인가 나비가 내가 된 것인가 내가 지금 꿈속을 거닐고 있는가 현실 세계인가 꿈인가 이런 식의 약간 그 도가적인 사상 세계관을 나타내주는 게 무위자연이야. 여기 나오죠? 자연의 법칙에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게 무위자연입니다. 노자 장자가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도가를 다른 말로 노장사상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도가를 노장사상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도 나머지 명가, 종행가, 음양가, 명가 같은 사상들이 있고 이거에 대한 설명은 제가 여기 적어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자백가는 화료도 되게 잘 나옵니다. 자, 우리 가나다라 보고서 뭐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힘으로 남을 복종하게 하면 힘이 부족해 복종하는 거지 마음으로부터 복종하는 게 아니다. 덕으로서 남을 복종하게 하면 마음으로 깊어 진정 복종하게 된다. 이건 뭘 말하는 거죠? 도덕을 강조하는 거잖아. 이게 뭐예요? 육아예요. 맹자도 여기 나오죠, 인트로.
그리고 나 천하에 규제하는 명령, 규제와 명령이 많아질수록 인간은 더 빈곤해지고 민간의 무기가 많아지면 사회는 더 혼란해진다. 백성의 기술이 좋아지면 물건이 많아지고 법령이 정비될수록 도적은 더 늘어난다. 즉 인간의 인위적인 제도랑 문물은 해악만 가져온다. 인위적인 제도랑 문물을 거부하는 무위 자연, 바로 도가예요. 다 만일 사람이 서로 사랑 love 사랑한다면 나라와 나라를 공격할 일이 없고 공격하지 말자 비공 도둑이나 상해도 없어지며 군신 부자가 모두 공경심이 깊어질 것이다. 사랑 평화 이게 뭐예요? 묵가죠. 육아는 사랑이란 얘기를 잘 하지 않아. 육아는 인덕, 예, 도덕 이런 걸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사랑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묵가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글을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무릇 백성의 본성은 힘든 걸 싫어하고 편히 노는 걸 좋아한대. 인간의 본성은 글러먹었다 이거지. 성악설. 그들이 편히 놀면 나라가 황폐해진다. 나라가 황폐해지면 사회 안정을 이룰 수가 없다. 사회가 안정되지 않으면 필시 혼란해지기 마련이다. 상과 벌을 공정하게 실시하지 않으면 나라의 운명이 다하겠는가. 상과 벌을 공정히 하자. 신상필벌. 법. 바로 뭐죠? 법가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살펴보시고 여기 춘추 전국시대까지 해서 여러분이 춘추 전국시대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제자백가를 중심으로 한 문화까지 육아, 법가, 묵가, 도가의 기본적인 사상의 내용, 주장, 내용, 대표적인 사상가 이렇게 내용을 공부하시고 자료랑도 연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6번 프린트를 통해서 이 춘추 전국시대의 혼란을 끝낸 최초의 중국 통일왕조 진나라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